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유성구 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혁신국가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혁신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혁신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혁신국 4개 부서의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하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전용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예순 교육과학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재백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혁신국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를 역점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역점 과제입니다. 88조 소통과 융화의 동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노후 동청사 재건축 및 분동에 따른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으로 동행정 여건을 개선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참여와 소통의 다기능 복합문화 협업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진잠동, 2024년도 학하동, 2025년도 신성동, 상대동 청사 개청을 목표로 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유성구 주민자치의 확대 및 운영 활성화와 90쪽 민간주도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 운영입니다. 2022년 주민자치회 6개소를 출범, 현재 총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유성형 주민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주민자치 기반을 더욱 튼튼히하고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을 운영하여 지역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유성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역정과제입니다. 96조 유성온천문화재 분산개최 추진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계절별 분산개최를 통해 유성온천의 정책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월 봄 유성온천문화축제, 8월 여름 유성재즈 맥주페스타, 10월 가을 국화전시회를 연기한 거리예술축제, 12월 겨울 유성온천 크리스마스 축제를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함으로써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의 일상을 위로하고 누구나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7쪽 유성온천 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총 210억 원의 사업비로 북명동일원 유성온천지구에 유성온천의 정책성과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온천 관광 거점 도시의 도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98쪽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99쪽 유성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4년까지 총 140억 원의 사업비를 유성종합복지센터 부지에 연면적 3,600평방미터 규모의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민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2023년도까지 문지동의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함께하는 유성 전민복합문화센터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역정과제입니다. 106쪽 나래이움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107쪽 제8회 청소년 나비 한마당 추진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사업을 추진으로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혁신교육도시 유성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10월 중 청소년 나비 한마당을 개최하여 사회적 트렌드 및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자기주도적 진로, 진학 탐색 프로그램 및 체험을 지원하고 권역별 부대 행사 개최 횟수를 늘려 청소년들의 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제3회 유성과학축제입니다.
11월 중 대덕 연구개발특구 일원에서 대덕특구와 협업을 통한 전국 단위 과학을 개최하겠습니다.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가족친화 별축제, 유성 별빛 바캉스, 유성 SF 캠프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억하여 과학문화도시 유성의 위상을 높이고 일상 속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조 구죽청소년 문화예지 개관 및 운영입니다. 9월 봉산동 801-1번지 1원에 지상 2층 규모의 구죽청소년 문화예집을 개관하여 지역 내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예술,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역정과제입니다. 114조 유성년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디지털 일자리 발굴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취창업을 지원하고 청년 높이에 맞는 문화 여가 사업 지원 등 청소년의 수요와 관심이 반영한 종합적인 유성형 청년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115조 유성형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공공 민간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시각화하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통해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데이터 기반 미래 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16조 유성년 디지털 포용 확대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유성인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노인, 청소년 등 대상자 맞춤형 디지털 포용 사업을 확대하여 전 국민이 디지털 사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숙 의원입니다. 자치혁신국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는 데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분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92쪽을 보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의 주민자치회별 지역 특성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설계 지원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2023년 주민 참여 예산을 50% 삭감한다는 그게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 공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50%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지 지금 한 일주일 전인가 공문을 받아갖고 지금 주민총회가 실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각 동으로 100%를 했고 그 공문은 따로 드리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다시 원상태로 해달라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지역 사회 발전과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하셔서 좋은 제도가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서 의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대동 88쪽 보시면 상대동 주민센터가 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은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 안 됐잖아요. 부지가 확보 안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 도안지구 2-2구역에 예. 지금 아마 12월 달까지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은 그 이후에 공공부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매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공공용지가 확보돼 있어요, 예, 그게? 예. 지금 2-2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12월 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부지가 확보되면
부지가 확보되시면 지금 사업비가 110억,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110억이 계상돼 대충 뭐 이렇게 사업비를 잡아놨는데 이거 갖고 되겠어요? 지금 저 그쪽 소환지구 쪽도 땅값이 많이 오르고 지금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하동도 진잠동은 뭐 계약을 해서 공사 중이니까 진잠동도 공사비를 증액시켜달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유성구에서 4개 동사무소를 지금 현재 뭐 신축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감당이 되는 예산이에요. 이 굽이 거의 다 굽인데 지금 뭐 학하동 쪽은 이제 구피하고 진잠동 구피가 있고 나머지 이제 신성동하고 그 상대동은 구비로 지어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예산 절감을 방해할 수 있는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이 이거 갖고 이거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반다비공 같은 경우에는 100억짜리가 40%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뭐 최소한 10% 20% 정도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성동은 부지 매입 완료했나요? 지금 신성동은 기존 부지가 있고요. 지금 12월 기존 달 부지 있는 게 부지 매입은 부지 매입이 12월 달까지. 12월 달에 예, 예. 부지 매입가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랐잖아요. 감정평가 가격이 나왔어요.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 협의를 하고 만약 안 될 때는 토지 수용을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이 어떻게 나왔어요? 감정평가를 감정평가 나왔잖아요. 진행해야 되는. 아직 감정평가 안 했어요. 감정평가. 근데 12월 말에 어떻게 저기 매입을 해요? 몇 필지나 돼요? 우리가 매입할 필지가? 거기가 지금 동사무소 옆에 저 비닐하우스 있는 거 그거 6필지 정도. 6필지? 네. 6필지인데 감정도 아직 안 했고 뭐 그런데 감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이의도 하고 그럴 텐데. 예?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게 돼서 거기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은 저 수용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용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구청에서는 일은 제일 편하겠지. 수용하면 근데 공탁해가지고 이제 최대한도로 최대한대로 협의해서 예. 자기네 집 짓고 차고 주민들한테 고통 주면 되겠어요. 근데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 지금 거기가 이제 지금 신성동 토지지 쪽이 보면은 그게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게 그 조그만 게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걸림돌이 돼서 지금 하는 건데 그 저희들이 한번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최대한도로 될 수 있으면 수용하는 쪽이 아니라 그쪽 6필지 정도면 6필지의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게 2,100제곱평방미터 정도. 한 700평이 안 되네요. 예. 700평 안 되는데 그 주민들이 그 토지주가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동사무소 3개 동사무소 우리가 지금 진잠, 학하, 상대동에 한 달에 임대료가 3개 동에 나가는 게 얼마예요? 지금 진잠동이 284만 원이고요. 예. 학하동이 605만 원. 그다음에 상대동이 825만 원입니다. 지금 진잠동 쪽에서는 지금 그 월세를 조금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아마 지금 추경이나 본예산에 아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동은 굉장히 비싸네요. 상대동이. 상대동 그쪽이 또 건물도 새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하동도 건물 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참 학하동이 그렇고요. 네. 예. 상대동이 제일 비싼데? 상대동은 거기가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가 지역이라? 네. 상가 지역은 아니죠. 거기 뭐. 지금 거기가 공실이었던 것도 유성구청이 저 동사무소 들어가서 잘 됐는데, 예? 상대동 뭐 임대료가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빨리
확정을 하셔가지고, 응? 지금 뭐 분동은 부랴부랴 해서 해놨는데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통사도 미정이잖아요. 도안지구 확정이 돼야 뭐 부지도 확보되고, 예? 절차를 지켜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90쪽 보시면은 지역 공동체 운영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센터장이 포함 7명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3명 증원됐잖아요. 증원돼서 7명이에요? 예, 예, 예. 그럼 그 전에 몇 명 있었어요? 그전에 4명 있었습니다. 그럼 뭐 다 팀장이었네? 네? 그때는 4명이 뭐 센터장 하나, 팀장 둘, 뭐 팀원 하나씩 있었어요? 아니, 센터장은 그때 그 당시에는 센터장 한 명이서 저기 했었고. 센터장이 한 분이었고 예, 그때는 직원. 팀이 없었어요? 팀은 없었죠. 그냥 센터장 하나에 그 직원만 있었죠. 4명에 예, 센터장 하나에 그냥 예. 일반 직원. 일반 직원 4명이 근무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3명이 예. 증원돼서 팀을 만들고 팀장을 보직을 준 예,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조례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주민자치회 임원이나 하는 사람이 정치행위를 했죠. 이번 선거 때 보면. 그거는 특정하게 아니 정치행위 한 사람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조례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다고 조례에 분명히 돼 있는데 네, 네. 왜 정치행위를 해도 내비두죠? 근데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그 선관위 쪽에 문의를 해서 아니요. 선관위 의뢰한 게 아니라 예, 예. 주민자치회에 조례에 분명 유성구 조례 법에는 뭐 유성구 조례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그 사람을 사퇴를 하라고 그러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퇴를 하라고 저희들이 그 동에서 저기 그 개인적 인의사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잖아요. 네. 조례를 근데 안 조례상 지키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저, 있는데 주민자치 회원은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예, 예. 그 몇 조야? 분명히 있는데 왜 정치 행위를 해도 내비두죠? 그거는 뭐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그 진리를 많이 해서 그 조례 위반된다고 법에 위반되기보다 조례 위반되면 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해야죠. 네.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이 나타나게 본인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통장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아마 본인 선거를 위해서는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례를 바꿔요. 그럼 정치적 행위 못하게 조례를 바꾸시라고. 조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면 네. 지키면 지키게 해놔야지 왜 정치 행위를 하게 내비두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네. 조례에 분명히 넣어놨잖아요. 네,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조례에 있다고 법이야 뭐. 난 법은 모르겠어. 조례에 넣어놨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결격 사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이 나온 게 아니라 저 주민자치위원 중에 정치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누군지 모르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그 사람이. 응? 정치 행위 못하게 해야죠. 중립을 지키라고 했으면. 지금 원주시에서는 원주시 주민자치위원이 의원된 사람 다 원주시 선관위에서 고발했어요. 주민자치위원이 정치행위했다고. 주민자치위원이 만약 정치를 행위를 했으면 그 사람이 의원이 됐는데 고발했다고. 원주시 의회에서는 원주시 선관위에서 4명을. 정치행위 주민자치 조례 왜 만들어놨어요? 조례 만들어놨으면 조례 지켜야지. 정치행위 못하게 해야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동장 위에서 굴리네요.
아, 그거는 뭐 일부 부분에 그렇고 일부분이 아니라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 하나 하잖아요. 그런 사건은 지금 뭐 아니 비일비재하다고 지금 동장님들이 행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 주민자치위원들 때문에. 응? 주민자치가 지금 그거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이제 발족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적인 저기 성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거는 한 번은 겪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겪어야 돼요? 아니 근데 저기 주민자치회가 변환이 되면서 자치분권 쪽하고 같이 동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서 나가는 방법을 이제 같이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똑바로 답변하세요 지금. 주민자치회의가 선출직이에요? 주민자치 회원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심지뽑기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 마냥 행정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분명히 조례에 위반되는 건 지적을 하시고 하셔야지. 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관대해? 주민자치회의에는. 주민자치회의 잘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게 과도기적. 지금 우리 시범이잖아요, 시범. 네, 그렇습니다. 시범. 네? 시범 기간이 언제까지요? 2023년까지죠. 아니요, 시범 기간 따로 저기 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 조례가 2023년까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시범 조례라고 저기 제목은 붙였죠? 우리 조례를? 그거는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해서 시범조례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 표준조례안을 따른 겁니다. 하여간 주민자치회의에 네네. 주민자치회의가 지방행정 하시는데 어렵고 힘들지 않게 잘 주민자치하고 협의를 하시고 주민자치회의가 우리 저 주민자치센터 위에 군림하는 주민자치회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같이 동등하게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예. 뭐 과도기지만 과도기에 겪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유성구청장이 만들었잖아요. 유성구청장이 주민자치 조례 만들어서 주민자치회의에 적극적으로 해서 만드신 거 아니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삐걱거리게 하면 되겠어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서로 네. 동장님들이 행정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정치 행위하면 안 돼요. 조례에 분명히 있으니까 법은 모르겠어요. 조례를 그럼 고치셔야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그러면 빼버려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영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그 김동수 의원님의 말씀처럼 주민자치위원회든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저희 그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 주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동참을 하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여기 주민자치회 보니까 간사를 사무국에 두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사무국에 배치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자원봉사자에게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 사무 간사를 보조하는 그 자원봉사자에게도 공식적인 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간사로 돼 있으면 비용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어떻게 구분이 지금 되어 있나요? 그 자원봉사자는 따로 어디? 간사 있고 보조간사 따로 있고. 지금 보조간사로 해서 지금 둔 데가 지금 진잠하고 원시흥동하고 간평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제가 네, 이 네. 조례를 보니까 여기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명칭을 보조간사라고 조례를 아예 고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취지에서 제가 일단은 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네, 그건 한번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조간사는
라면 간사에 기준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도 실비가 나가나요? 실비가 그 보조관사가 한 6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운営기금에. 한 절반 정도 예.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조례에 대한 수정 요청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그 문화관광가 그 페이지 마을자치가 여기 보니까 그 대전 지역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확대 이건 다른 분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되나요? 아, 다음번에 저희들 문화관광과 할 때 그때 다른 분? 다른 때? 아, 네. 아니 여기 지금 페이지 100페이지 중에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까요? 네네네. 예.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네네. 한영신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네,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미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미동 의원입니다. 네. 어제부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그 주민참여 예산학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지금 3월하고 4월에 해서 10일에 193명이 참석해서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하고 4월에 네. 거쳐서 11번 실시하셨다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그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한 지 몇 년이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 작년에 본예산 심의를 받을 때 계층을 좀 다양화하겠다.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권역별로 6군데? 권역별로 6번? 저기 권역별로 6번 실시했고 이제 정책 대상별로 해서 5번 실시했는데 거기에 이제 청소년이라든가 그 여성, 그다음 중장년층,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 등 이렇게 해서 저기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몇 년째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대상이 저희 자체적으로도 좀 계층을 다양화하고 대상을 좀 넓히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은 재작년에 받았던 사람이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 참여예산 학교가 주민참여 예산 학교가 필요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의 어떤 그 회의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보조 강사도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퍼실리데이터라고 불러서 따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예산을 들여서 회의 진행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한 번 정도는 마을자치과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처음에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고 주민자치 분과회의가 처음 했을 때는 그런 퍼실리데이터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대요. 예. 그런데 이게 몇 년 되면서 그분들의 도움 없이도 주민자치회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퍼실리데이터가 배치되고 그리고 예산학교 수업이 이제 사실은 수업을 받아야지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제 조항을 두기 때문에 가서 억지로는 듣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도움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일례로 어떤 동네에서는 퍼실리데이터가 오셔서 역으로 주민자치 분과 의원들한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조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변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회가 조금 횟수가 거듭될수록 이분들의 역할도 좀 다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지역 공동체 센터도 설립이 됐고 이분들도 계속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면서 예산교육 같은 것을 하실 것인데
이분들도 지속 가능한 교육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 매해 같은 교육을 할 수만 없다는 거죠. 거기에 뭐 기존에 100명에서 10명이 새로 왔네, 20명이 새로 왔네라고 하지만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 퍼실리데이터 비용으로도 별도로 몇백만 원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 계산하실 건데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일부 동일 수도 있겠으나 말자치과에서 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하고 좀 회의를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좀 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좀 그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역공동체센터에서 저희 그 주민자치 학습 모임 이번에 지원한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 모임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위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 스스로가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학습 모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조직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예산에 배정해 놓고 좀 하시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과가 별로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새로 오셨고 또 마을자치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잘 챙겨봐 주셔서 내년부터 조금 효율성이 극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입니다. 뭐 아까 못한 거 두 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뭐야 신성동에 보면 자운대에 신성동 지원센터가 하나 나가 있죠. 직원 한 2명 나가 있죠. 직원 1명에 보조 인력 1명이 나가 있습니다. 2명 정도 나가 예, 있죠. 예. 그게 지금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관해서는 요번 이제 신성동 네. 동주민센터가 그 완공이 되면은 그때 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 그때까지는 운영을 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23년도 9월달에 그 사무실을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신성동 쪽이 사무실이 지금 어디 마땅한 데가 없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예, 뭐 사람 한 명이 온다고 지금 거기에 그냥 민원 발급기 정도 하나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 근데 지금 신성동. 민원 발급기를 놓게 되면은 지금 민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민원 발급기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건 이제 그거 옛날에 자운대가 처음에 올 때 그 네. 자운대 뭐라 그래요 거기를? 보호에 가는 아니 거기 나가 있는 직원을 뭐라 그러냐고? 거기. 이동민원실이라고 합니다. 이동민원실이죠? 네. 그거를 지금 자운대 한 10여 년 넘었어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꽤 오래돼서 한 20년 됐죠. 예. 그 자운대 처음에 들어올 때 해줬는데 지금은 그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그 직원 나가 있는 직원도 불편하고 거기에 그러면은 그런 논리로 하면 아파트 단지 외딴 데 다 주민센터 저기 이동민원실을 해줘야 돼요. 안 그래? 뭐 큰 대규모 단지 대규모 단지 웬만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 한 번 만들어 놓은 거 그거 하기에는 되게 어려워해. 그게 효과가 떨어지면 철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의원은. 예? 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를 그냥 해던 거니까 이거 한번 연말에 검토해서 직원 한 명이 뭐 동사무소 이사 가야 되는데 직원 한 명 의자 하나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거는 명분이고 놀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명분이고 예. 하여간 이거를 뭐 언제까지 하면 운영을 해서 폐지하겠다. 거긴 나가 있는 직원도 불편하고 거기에 이제 2명이 나가 있는 거 인력이. 그럼 신성동에서는 2명의 인력이 비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있는 사람은 민원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데이터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거는 만들기는 쉬운데 없애긴 더 어려운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어느 시점 되면은 철수를 해줘야지. 그리고 뭐 그때는 교통도 불편하고 그거 만들 때만 해도 차가 없었어 그렇게. 거기 오지였었습니다. 예, 그 차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집은 없어도 차는 다 있잖아요. 차가 전부 와서 할고 웬만한 거는 무인부 발급기에서 다 가능하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확대 및 활성화에서 총 사업비가 16억 4,500만 원 들어갔어요. 89쪽 보시면 총 사업비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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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19년부터 여태까지 쓴 사업비가 16억 4,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한 달에, 참 1년에 들어가는 게 1년에 16억 4천이 들어가요? 예, 예. 1년에 들어가는 게 16억 4천이라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이상입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을 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장님 어제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예, 김미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96페이지고요. 유성온천의 정체성 강화로 계절별로 테마가 있는 축제를 위해 노력해 주심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주민분들도 축제를 기대하고 많이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행사가 주최되면 매번 느끼는 건데 주차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주차랑 주차 인력에 대해서 또 방안을 마련해 주신 게 있으신지요? 지금 온천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주차 문제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직원들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하는 입장이고, 그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이 온천문화 축제라는 거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유성이 이게 주차 공간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한계차로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서 거기다 주차 관리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유성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유림공원에서 하다 보면 이쪽 부분도 또 주차가 쉽지 않잖아요. 네. 지하에 뭐 15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원이 몰리면 왔다가도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네.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기 이쪽 지금 갑천변에 그쪽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김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페이지 100쪽을 보시면 그 찾아가는 야외 공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찾아가는 야외 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그 전문 공연단으로 공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청년 예술인들로 혹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그거는 청년 예술인도 같이 포함돼서 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문화 쪽하고 예술 쪽하고 그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그 예술을 할 수 있는 그 동아리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출연팀이 몇 팀 정도 되나요? 출연팀이 보통 10팀 정도. 네네. 네. 그럼 공연 장소는 몇 군데서 하나요? 지금 공연 장소는 지금 10군데입니다. 10군데. 예. 네,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홍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사업이 확정이 돼서 하게 되면은 지금 동으로 다 공문을 내보내서 어떤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 알려주고 그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일반 회의 있을 때 그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찾아가는 야외 공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건 네. 제가 7월 15일 날 그때는 송강그린공원에서 찾아오는 야외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저희 그 공연에 오신 그 팀들이 퓨전 전통음악을 하시는 그 젊은 예술인들로 구성이 돼서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또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공원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많이 오셔갖고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퓨전 음악이란 전통 음악이라는 그 장르를 또 새롭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그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그 제일 많이 받은 그 예술인들이 저는 젊은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공연하는 모습에 저는 그때 솔직히 조금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 공연 보러 오신 제가 주민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 찾아가는 그 야외 공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도 이게 좀 지속적으로 그 문화 예술에 대해서 저희 그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하는 그 정말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좋았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홍보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공원 안에 그 현수막 하나만 걸려 있고 다른 외부적으로는 그런 게 걸려 있지 않아서 주민 나오신 분들이 그런 뭐 현수막을 보고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 주변이 아파트다 보니까 소리를 듣고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홍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유성 국화 축제보다도 각 지역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찾아가는 야외 공연처럼 그렇게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민 힐링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 조성에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웠던 지역 문화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과 예술활동 활성화에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네, 여기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문화예술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너무 광범위.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회의하는 것도 이게 문화로도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제가 질의 드린 거는요. 네. 뭐 음악이 흐르는 문화예술 거리, 뭐 합창단 활동, 재즈, 음악이 있는 유성 산책,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예술 범위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문화예술을 찾아봤는데요. 시각예술 및 공예, 공연예술, 문학 영역, 시청각 및 상호작용 미디어 여러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문화예술 거리에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조금 전시를 한다든지 행위 예술가들의 거리 퍼포먼스들을 좀 감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트리트 댄스나 댄스 경연 대회 이런 문화예술도 조금 활성화하기 좀 당부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영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각 지자체라든지 각 시에서 그 지역 문화 향상을 위해서 많이들 애를 쓰신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활용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저도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때 보면은 그 예술 동아리 팀이라든지 문화예술 전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지역 행사할 때 그 선정의 기준이라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평가 기준이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가 2022년도 4월 15일 날 시행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구청장은 그렇게 수립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했으면 이번에 지금 만들어야 되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네. 언제쯤에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디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뭐 12월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12월 달까지 매년 세우는 계획이 있어갖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예. 지금 다른 조례들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페이지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에 대해는 달랑 2장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약간 좀 구체적인 예술인에 대한 조금 약간 관심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기준점이 아니라 어떻게 더 깊게 더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게 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3가지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이제 오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저희 맥주하고 재즈앤 맥주 페스타를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죠, 유성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유성 온천 문화축제 때만 봤던 맥주 같은 것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재즈하고 맥주하고 한다고 하면 지역 대학에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축제 같은데 네네. 사실 홍보가 얼마 안 남은 것에 비해서 저도 사실 홍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뭐 유성이 앱이나 이런 데는 올라가 있지만 바깥에 외부로 보여지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뭐 교육과학과랑 협력을 하시던지 해서 지역 대학 학생들이 쓰고 있는 그 커뮤니티 공간 있잖아요. 에브리타임 같은 거에라도 홍보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젊은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 홍보를 좀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로 저희 유성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업 예. 이 사업 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많은 예산을 자꾸 요 지역 국한된 지역에만 팠다가 다른 걸 다시 했다가 또 걷어냈다가 하냐 이런 말씀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쪽 그 유성 온천 문화공원 쪽에 사업들이 사실 저희가 국비 확보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도 많이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어쨌든 기존과는 다른 콘텐츠로 좀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지금 하나 인프라 구축 중에 유성온천 홍보관이 네, 예정되어 네, 있어요. 물론 네. 이제 나중에 실시 설계가 돼봐야 알겠지만 저희 유성 온천역에 홍보관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부분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온천역에 있는 거는 지금 순수하게 이제 홍보만 하는 것이고 지금 이쪽 그 체험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입요 거의 목욕을 할 수 있게끔 한방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할 수 있고 또 퀴즈 어린애들이 온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체험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별개 그러니까 이쪽 구암역 쪽에 있는 건 시각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이쪽 저희들이 지금 계약하고 있는 거는 진짜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97쪽에 그 유성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업 인프라 구축의 온천 문화공원 내 유성 온천 홍보관, 미디어 온천 체험관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유성 온천 홍보관은 어떤 홍보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시설 내 홍보관에서 할 건데 현재 유성 온천역에 홍보관이 있잖아요. 그 유성 온천역에서 철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전에서 그쪽 홍보관 지금 구암역에서 유성온천 홍보관을 지금 계속 그 철거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구암역이 아니라 온천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온천역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홍보관을 그쪽으로 옮기는 사업에 일환이죠. 저도 이 부분은 사실은
거의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청소비라던가 어쨌든 컨텐츠라든가 드는 비용이 1년에 거의 1,000만 원 넘었죠. 네. 예, 그렇게 들고 있어서 저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거점 조성 사업으로 온천역에 있는 게 오히려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국장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게 2개 존재하는 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사항이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은 지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문화재단 타당성 용역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이제 그 어떻게 저기 할 것인가 그거를 방침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나온 거죠. 네, 결과 보고서가 네, 네. 그 부분, 예, 결과 보고서 한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어쨌든 지금 뭐 그 교육과학과에서 조금 이따 뭐 보고가 있으시겠지만 뉴스호스텔 지금 작년 12월 31일부로 네, 폐쇄하고 폐쇄. 있잖아요. 예, 예. 그 부분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그 이미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결과 보고서 부분은 다른 네,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예. 네, 함께 해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입니다. 네. 유성구에 지금 축제가 각 과별로 산재돼 있어요. 지금 교육과학과에도 하는 축제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모든 거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팀을 하나 만드셔요. 어? 그 축제를 한 군데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막 교육과학과에서도 몇 개야 이게. 나비 한마당, 뭐 유성과학 축제 이런 축제가 굉장히 여러 군데로 돼 있어. 이거는 어느 시군인가 보니까 축제과가 있더라고. 축제과가. 예? 축제과가 있어요 시군에. 예, 예. 이거 그러면 거기에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고, 축제 뭐 축제 특화된 사람이 있어요. 축제 행사 잘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지금 과마다 이 축제를 하나 하려면 상당히 그 1년 내내 그거 축제 준비를 해야 돼. 네, 진짜로 행사를 한번 하려면 우리야 뭐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 조금 세워줘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1년 내내 그 축제 끝날 때까지 스트레스야. 이거를 한번 제가 지금 유성구에 축제가 여러 과에 산재돼 있어. 응? 굉장히 유성구 축제 예산이 100억 원 될 거예요. 전부 다 모으면 그 축제를 한 개 과에서 하는 거는 어떤가? 응? 지금 뭐 자치혁신국이 제일 많어 축제가. 예, 최고 많습니다. 제일 많으니까 그거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시군에 있어요 그런 홍보 축제과가. 그걸 한 군데서 해놓으면 훨씬 직원들도 거기 특화되니까 잘 운영할 것이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리고 매일 한 달에 한 건씩 해 나가면 그 사람들은 잘해요 훨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업무가 직원들이
축제를 위한 업무가 되는 거야. 나머지 민원이나 이런 업무는 곁다리고 그 업무에 집중이 돼. 굉장히 외부 행사고 뭐 여러 손님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거에 긴장돼서 1년 내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럼 한번 우리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제 본 의원 생각인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 그 자치혁신국에서 축제를 일원화해서 한번 해보겠다. 뭐 시간은 다 틀린다고 이게 우리 축제가 한꺼번에 하진 않아도 거의. 근데 지금 그 축제 저기가 10월 달에 다 뭉쳐 있어가지고 축제 10월에 하는 게 뭐 과학 축제하고 뭐 있어요? 과학축제 나비 한마당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그 국화 전시회도 있고. 국화 전시회는 여기서 안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국화는 전시해주고 나머지 이거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한 달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하여간 뭐 제 생각은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번 네,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셔서 예, 예. 그걸 하라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과학 여기 뭐야? 유성 과학 축제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예요? 예.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하고 저 본 의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잘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축제가. 지금 이 과학 축제라는 게 이게 잘 저기 해서 지금 그 은퇴 과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하든 해서 하게 되면은 저희들도 상당히 그거는 좋은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구죽 청소년 문화의 집은 민간 위탁을 백석대학이 민간 위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공모했죠. 예. 근데 유성구청권 백석대학이 유난히 많이 받더라고요. 몇 군데 지금 청소년 수련 문화원 청소년 그것도 백석대학이 받았죠? 예. 저기 어디야? 세무서 옆에 네. 옛날에 그것도 여기서 받았죠? 왜 여기 잘 운영을 해요? 백석대학이? 그 지금 뭐 공모 평가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이 잘 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또 있는데 굳이 천안서 여기까지 와서 이거를 근데 공모를 냈는데 하나부터 들었어요. 2차 공고가 있는데 하나부터 전에 됐었고. 지금 위탁 공고를 냈는데 지금 예. 한 군데밖에 백석대학교밖에 안 들어왔답니다. 2차 공고 냈는데도 그렇고. 이게 여기 백석대학만 그냥 입찰이 돼서 예. 이거 그러면 뭐 수익이 안 남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수익이 좀 남든지 자기네가 뭐가 되면 여럿이 덤빌 텐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저희들한테 위탁을 받게 되면 그래도 학교 위상 같은 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면 다 백석대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가? 약간 축제 뭐 우리 본연의 일이 우리 대민 행정이지 축제를 위한 행정은 아니니까 본연의 일을 잘 할 수 있고 축제도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축제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저기 미래전략과에서 지난해 예산을 세우면서 왜 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을 하겠다라고 해서 2가지 과제 정도를 선정해서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아요.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그거 진행되고 있는 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GIS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 빅데이터 전문 분석 용역 맡긴 거 있으시죠? 2가지. 예, 예, 예. 그게 과제가 어떤 거죠? 과제명이? 저희가 공공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이제 2가지 하나 현업 과제랑 그다음에 중점 과제 해가지고 하나씩 과제를 선택해서 2천만 원짜리 과제를 하겠다고 2개 해서 4천만 원 예산을 본 예산에 계상을 하셨었거든요. 혹시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자료를 제가 예, 그러면 국장님 그 자료는 예. 추후에 좀 하셔서 어떤 전문 분석 용역 2가지 과제가 어떤 건지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예. 저희가 왜 청년 내일마을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신청하려고 저희가 예산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올해 사업 실시한 거 있었죠. 그건 어떻게 되고 있죠? 하반기 진행하고 하반기 몇 달?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마 그게 6월 달에 시에서 4월 달까지 받아가지고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발표가 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작년 예산 설명에 의하면 올해 공모하는 걸로 예, 예.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올해 공모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네. 사업 진행이 궁금했고요. 그거는 추후에 자료 제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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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영신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한영신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그 119페이지를 보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인 가구 맞춤형 그 정책 추진, 1인 가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 다 중요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1인 가구 비율이 지금 주로 이용 대상이 어딜까요? 예. 주로 이용 대상. 1인 가구라고 해갖고 지금 저기 청소년 그 대학생들도 있고 저 청정양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그러면 20대, 30대잖아요. 20, 30, 네, 예, 1인 20. 가구 비율 중에서 제일 높은 게 20대, 예, 30대니까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성별이라든지 연령대, 뭐 목적, 저는 이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 말씀? 네, 1인 가구 생활 품앗이 연결 사업이라는 거. 예, 예, 예. 이게 1인 가구들 뭐 불규칙한 식생활, 부실한 영양 섭취, 또 뭐 친밀한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이거를 사업을 만드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이게 이제 20대, 30대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나요?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그 충남대학교 카이스트하고 그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드는 학교고 이 간단 요리 교실하고 공동 장보기라든가 소셜 다이어링 이 중에서 공동 장보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그 1인 가구에서 만약에 음식물 같은 거를 장을 볼 때 그 조금 소량밖에 1인 가구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 구매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업은 추진을 하셨는데 네, 예, 예. 이용하는 그 실효성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냐? 그거는 지금 아까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게 올해 추진된 건가요? 예, 예. 그럼 이번에 일회성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겠네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11월까지가 사업이 만료인데 그때까지 한번 상황을 봐서 네네네. 내년에 다시 사업을 추진 이거 말고 뭐 다른 또 좋은 방향이 또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사업을 추진할 거고 네,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필요한 사업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그러고 이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도 그러고 신중성을 좀 가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서 예, 예, 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2쪽을 보시면
그 생활체육 인프라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서 그 생활체육 인프라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저희들이 생활체육 그 교사들하고 지금 노조가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노조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체육 지도자들도 에게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관내 대학 및 공공기관 운동장 등 시설 사용 협의가 있는데 예. 그건 시설 사용 요청 시 빌릴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지금 충대라든가 이런데 이제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공문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특별히 저기가 없을 경우에는 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건 지금 일반인 스포츠 대회는 그 개최할 수 있는 장소나 여건이 그 가능한데 유소년 아이들이 스포츠 대회를 치른다는 거는 그 장소 때문에 그 굉장히 힘든 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소년 대회를 하게 되면 보통 1박 2일로 대회를 치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같이 오게 되면 네. 그 굉장히 많은 인원이 저희 유성구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성구 축제 시기에 그 시기에 유소년 전국대회를 할 수 있게 장소만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 유성구도 알릴 수 있고 또 관광팀하고도 연계를 해서 또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 또 그런 부분 또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10월 달이면은 지금 축제 기간 중에 지금 아마 체육 대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잡혔을 겁니다. 각종 그 운동장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해주면 저희들이 그 학교에다가 한번 요청을 해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부터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 대회 취지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그쪽에 요청을 해서 미리 그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라나는 많은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건강한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모셔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자치혁신 본부를 잘 이끌어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자치혁신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광재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의원님께서 9대 유성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박소연 과장입니다. 도서관 운영과 이영길 과장입니다. 먼저 126쪽 2022년 상반기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5060 청춘대학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교육 등을 다양하게 학습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 특화 프로그램,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문학 강좌 사과나무 아카데미를 비롯하여 평생학습 성과 보고회 등 유성 구민이 다 함께 즐기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사항입니다. 128쪽 첫 번째 당면 현안으로 5060 청춘대학 청춘 엔터 성장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단계별 신규 심화 교육과정을 통해 5060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060 신중년 세대의 인문 소양 교육 함양을 위한 인생 설계 과정, 일자리 창출 경력 개발 과정, 기존 수요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 심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 인문학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에 지친 주민의 심신회복 및 우울감 극복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명사들을 초청하여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2쪽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 결국책 월간 작가 운영입니다. 넘치는 정보와 자료 속에서 분야별 사서 추천 도서와 주민 설문을 통한 추천 도서를 선정하여 북 큐레이션과 함께 작가와의 만남을 갖는 사업으로 2월부터 3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펀펀한 독서생활 도서관 피크닉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도서관 야외 독서 공간 등을 활용하여 책과 함께 감성을 충전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대여해주는 독서 서비스 운영입니다.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며 매주 주말마다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공백 없는 독서 기회 제공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136쪽부터 140쪽 기타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은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네, 평생학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지리하시 위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코로나 시국에 재빠른 대처로 강사들과 회원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온라인 줌 강좌를 개설하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노구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트렌드에 발맞춰서 디지털 학습 지원 온라인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예. 학습 지원 온라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예. 온라인 전용 스튜디오 구축에 따라 질 높은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어떤 내용과 몇 개의 콘텐츠를 제작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구암 학습센터 3층에 이제 36제곱미터 정도 지금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고요. 지금 현재 21회에 걸쳐서 한 4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제작이 9건, 교육 영상 제작이 9건, 홍보 영상이 3건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만들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활용을 해서 지금 일반 시민들, 구민들,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도서관 직원들과 평생학습
일원으로 큰 소속감을 느끼고 또 차별 없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번씩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임미동 의원입니다. 예. 그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코로나 동안 사실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정말 선제적으로 저희 줌 활용해서 강좌 많이 하셨고 다른 지자체에서 온라인 강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희는 강좌 대부분을 사실 온라인으로 열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발빠르게 업무 추진해 주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비롯해서 평생학습 강좌 그리고 작은 도서관까지 관리하시지만 사실 저희 본청과 떨어져 있어서 저 의원들의 관심도 가기 참 어려운 부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작은 도서관 중에 그 지금 문화원 내에 있는 온천마을인가요? 그 작은 네, 도서관이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저희 문화원 쪽에서도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구청에서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실제적으로 몇 년 전부터 도서 대출이나 이용자들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다만 저희가 없는 거를 만들어줄 땐 쉽지만 있는 거를 또 없애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또 거기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작년부터 대두됐던 문제인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화원 측하고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거기 이제 이용자들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현재 적당한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적당한 장소가 선정이 되면은 그때 이전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이전 계획을 가지고 현재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 이제 상황을 봐서 우리도 이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정한 장소가 선정이 되면 거기 운영진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최근 뭐 그 지역에 공실도 좀 많은 것 같고 네. 물론 비용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으나 그런 부분들 좀 당사자들과 이야기 잘 하셔서 조속하게 이전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서관 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여신 의원입니다. 저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135페이지요. 그 도서관 피크닉 운영에 관해서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피크닉 패키지, 바구니, 돗자리, 보드게임 등과 도서, 대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세트 10개에 한 1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고 200만 원 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총 예. 20개라는 말씀이에요. 예, 예. 구비는 뭐 저희가 금액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예, 예. 근데 현재 제가 이렇게 접수 사항을 들어가 보니까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에서 4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중간에 그 현재 참여자라든지 접수 상황, 그다음에 그 만족도라든지 중간 점검이 좀 들어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예. 제가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 프로그램의 문제성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 예. 여기 보면은 야외 독서 공간에서 장소를 활용하는 건데 기간은 4월에서 10월입니다. 예, 예. 그러면 4월에서 한 8월까지면 상당히 더운 기간이거든요. 예. 이때 야외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야외 못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이용을 한다 그러면 9월, 10월 실질적으로 한 2달 정도 사용한다는 얘긴데
이런 전반적인 거를 봤었을 때 이 사업을 선정을 했었던 것부터 좀 여러 가지 신중성을 좀 기해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13회 운영에서 한 60팀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가족 단위의 이제 어떤 문화 공간이라든가 놀이 이런 걸 이제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뭐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이제 했는데요. 연말까지 해보고 이 사업의 어떤 문제점이나 적정성을 검토해서 향후 또 추진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네.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을 만들기 시작을 했을 때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뭐 작든 크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까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응. 응? 원장님. 우리 끝났으니까 이제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신다고 해요. 네, 평생학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이 막히네. 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상정된 안건인 그 공유재산 계획안 등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 간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유성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셨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행정 절차 이행과 관련해 앞으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기획실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기획실에서는 의회에 승인안 또는 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 행정 절차가 정확히 이행되었는지 확인 후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의 행정 절차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간 우리 업무 보고를 위해서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거나 제시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남은 하반기에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